그대는 이런 경험이 있는가? 명절날 오후 친척들이 모인 자리, 조카가 취업 준비 이야기를 꺼내자 큰아버지가 말했다.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 많던데 넌 왜 안 해? 에이, 그게 뭐가 안정적이야. 공무원이 최고지. 옆에서 큰어머니가 거든다. 맞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데.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다. 또 있다. 며느리가 직장을 옮긴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한다. 그 좋은 회사를 왜 옮기려고 해?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하고 싶은 일.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안정이 먼저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 모든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말하는 사람은 선이었다. 분명 걱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한 것이다. 표정도 부드러웠고 목소리도 따뜻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듣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왜 죄책감이 드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말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자녀는 부모의 널 위해서라는 말에 자신의 꿈을 접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상이라는 말에 자신의 판단을 의심한다. 후배는 선배의 내가 알려줄게라는 말에 자신의 방식을 포기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 현상을 정확히 짚어냈다. 말이 고다도 뜻이 어그러지면 듣는 이를 어둡게 한다. 즉, 말의 겉모습이 아무리 바르고 선해 보여도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선을 빙자한 간섭의 정체를 정약용의 지혜로 풀어볼 것이다. 간섭은 나쁜 말로 오지 않는다. 대부분 좋은 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한다.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맛있어. 내가 평생 담가봐서 아는데 애들 밥은 이렇게 차려줘야 해. 영양 생각해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한다. 나도 내 방식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말한다.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힌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럽다. 얼굴에는 미소까지 띄고 있다. 왜 이렇게 답답한가?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명확히 구분했다. 선하게 보이지만 뜻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해가 된다. 조언과 간섭, 무엇이 다른가? 조언은 가볍다. 듣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어라는 정보를 전달할 뿐이다. 간섭은 무겁다. 듣는 사람의 선택권을 은근히 빼앗는다. 내 말대로 해야 해 라는 압력이 말 속에 숨어 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말이 고다도 뜻이 어그러진다고 표현했다. 말의 표면은 옳아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가 그릇되었다는 것이다. 듣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말, 듣는 사람의 판단을 믿지 않는 말, 이것이 간섭이다. 그렇다면 왜 선을 빙자한 간섭이 생기는가?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는 간섭하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세 가지 욕구가 숨어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자기 확신이다. 자기 기준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마음, 자기 경험을 보편적 법칙으로 착각하는 마음. 한 어머니가 있었다. 딸이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하지 않자 매일 전화를 걸었다. 너 이러다 진짜 시기 놓친다. 엄마 때는 다들 25살에 결혼했어. 그게 정상이야. 딸이 말했다. 엄마,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다 변명이야.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아. 이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기준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태도였다. 내가 25살에 결혼해서 행복했으니까 너도 빨리 결혼해야 해. 이것은 자기 경험을 보편적 진리로 만드는 착각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높이면 남을 낮추게 된다. 자기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순간 타인의 선택은 무시당한다. 또한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다.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맞는 길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각자의 성격, 재능,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두 번째, 통제 욕구다.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자기가 보는 범위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마음. 한 어머니의 아들이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아들은 만족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불안했다. 그 회사 안정적이야? 복지는 괜찮아? 서울로 올라와서 대기업 다시 지원해봐. 아들은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밤마다 걱정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아들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왜냐하면 불안했기 때문이다. 내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 있어야 안심이 돼. 내가 아는 방식대로 살아야 걱정이 안 돼. 이것은 걱정이 아니라 통제 욕구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을 깊이 통찰했다. 사람마다 제 길이 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선택한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믿는 것이다. 상대가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믿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간섭한다. 세 번째, 인정욕구다. 자신의 조언이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원하는 마음. 한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을 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가 5년 전에 해봤거든. 후배는 고맙게 들었다. 하지만 후배는 자기 방식대로 진행하고 싶었다. 일주일 후 선배가 물었다.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하고 있어. 선배님 감사한데요.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요. 선배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경험해서 알려주는 건데 왜 안 들어?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마. 선배가 원한 것은 후배의 성공이 아니었다. 자신의 조언이 옳다는 확인이었다. 내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잘 됐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말이 많은 자는 인정을 구하는 자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전하고 선택은 상대에게 맡긴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강조한다. 자기 확신, 통제 욕구, 인정 욕구, 이 세 가지가 선을 빙자한 간섭의 뿌리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정약용은 간섭의 특징을 명확히 정의했다. 첫째, 말투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일방적이다. 내 생각에는 혹시 네가 좋아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자기 생각만 담겨 있다. 상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기준을 전달할 뿐이다. 둘째,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하나로 좁힌다. 이렇게 해야 해. 다른 방법은 안 좋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약용은 이것을 분명히 반박했다. 길은 하나가 아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다. 따라서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셋째, 상대의 판단 능력을 무시한다.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생각할 힘이 있다.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적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부담과 죄책감을 이용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듣겠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라도 내 말 좀 들어줘. 이것은 부담과 죄책감을 이용하는 화법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다.
도리를 내세워 남을 꺾으려 하는 자를 경계하라. 진정한 조언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간섭은 죄책감을 무기로 삼는다. 그렇다면 왜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인가?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다. 사람의 마음은 예민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도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말투는 부드러워도 그 말 속에 내 말대로 해라는 압력이 있으면 마음은 그것을 느낀다. 정약용은 이렇게 표현했다. 말이 고다도 뜻이 어그러지면 듣는 이가 흔들린다. 또한 선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거절을 어렵게 만든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좋은 말을 무시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선의를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거 아닐까? 결국 듣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고 상대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간섭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네 판단은 부족해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듣는 사람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다.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정약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다. 그렇다면 진짜 선과 가짜 선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정약용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진짜 선은 가볍다.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약용은 선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 선은 가볍다. 진정한 선의는 무겁지 않다. 가짜 선은 무겁다. 듣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죄책감이 든다. 내가 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건가? 이 사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데.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다. 무겁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 진짜 선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다. 이런 방법도 있어. 내가 판단해봐.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네 선택을 존중해. 가짜 선은 하나의 방법만 제시한다. 이렇게 해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정약용은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했다. 사람마다 제 길이 있다. 그렇다면 선을 빙자한 간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정약용은 3가지 지혜를 제시한다. 첫 번째, 마음의 주인은 그대 자신이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라. 정약용은 자기 주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음의 주인은 그대 자신이다. 두 번째, 감사와 따름을 분리하라.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정약용은 명확히 구분했다. 감사와 따름은 다르다. 감사는 표현하되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라. 세 번째, 자기 기준을 세워라. 내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기준 없는 자는 남의 기준에 끌려다닌다. 또한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다. 남의 뜻으로 자신을 흔들지 말라. 조언을 들을 수 있지만 따를 의무는 없다. 조언은 정보다. 선택은 내 몫이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라. 오늘 하루 이것을 해보라. 누군가 조언을 줄 때 이렇게 물어보라. 이 말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위한 것인가?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만약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다. 그럴 때는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내 선택을 지켜라. 정약용은 작은 실천의 힘을 믿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우리는 선을 빙자한 간섭의 구조를 정약용의 지혜로 살펴보았다.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제인 말들, 선의처럼 들리지만 실은 자유를 빼앗는 말들, 그 뒤에 숨은 3가지 마음, 자기 확신, 통제 욕구,
인정 욕구, 그리고 네 가지 특징, 일방적 말투, 선택지의 축소, 판단 능력 무시, 죄책감 이용.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었다. 진짜 선은 가볍다. 가짜 선은 무겁다. 이제 그대는 구분할 수 있다. 누군가 조언을 줄 때 그대의 마음을 느껴보라.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만약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간섭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내 선택을 지켜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이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남의 뜻으로 자신을 흔들지 말라. 그대는 충분히 지혜롭다. 그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 세상에는 선을 빙자해서 그대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말들이 많다. 그런 말들을 분별하라. 그런 말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경계를 세우되 관계를 해치지 말고 정중하되 분명하게 감사하되 내 길을 걸어가라.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말만 남기라. 그대의 삶의 무거운 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대의 선택을 믿어라. 그대의 판단을 존중하라. 그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니라.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